동업을 했어요. 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명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나 나갈래. 나 그만할래. 라고 하는 게 탈퇴예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만나고 하다 보면 이 친구랑 좀 마음이 잘 맞는 것 같고 또 이 사람이면은 나하고 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나 봐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뭐 자금이 부족하다던가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던가 하면 그걸 가진 사람과 좀 손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게 동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업이 참 좋죠. 사실 그렇잖아요. 참 마음 맞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또 돈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부담도 줄고 으쌰으쌰 하면 더 잘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돼서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동업의 종료에 관해서 구체적인 법률 관계와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동업이라는 거는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공동이라는 게 그 사업의 성공 실패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다 같이 가져야 돼. 그래서 누구 한 사람만 이익 분배를 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동업이 아닙니다. 흥망성쇠에 모두 다 이해관계를 가져야 되는 게 동업이에요. 단순히 공동 목적을 가진다는 것만은 동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동업의 종료는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탈퇴라는 게 있고 해산 및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2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차이점을 구별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을 2개를 따로 찍을 건데 꼭 2개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탈퇴. 이 탈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동업을 했어요. 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명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나 나갈래. 나 그만할래. 라고 하는 게 탈퇴예요. 특히 2인 동업 관계 중 한 명이 탈퇴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탈퇴한 사람은 그냥 나가는 거고요. 그 한 명이 사업체를 존속하면서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탈퇴의 사유는 크게 임의 탈퇴와 비임의 탈퇴로 나눠집니다. 임의 탈퇴는 말씀드렸듯이 나 안 할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다른 동업자들한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하겠다. 나는 나가겠다. 이 임의 탈퇴는 동업계약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계약서를 쓰면서 또는 구두로 우리 이거 1년짜리 동업이다. 우리 이거 6개월짜리 동업이다. 이렇게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탈퇴 못해요. 임의 탈퇴 못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이든 구두가 됐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의 탈퇴가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동업 계약서를 쓰고 동업하시는 비율과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동업하시는 비율이 좀 반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그래도 어디서 자문을 받으니까 존속기간을 정해놔요. 거의 부덕문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서 안 쓰고 했다. 그러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이 이렇게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갑자기 다 준비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 한 2주 만에 뭐가 틀어졌는지 나 안 해. 그리고 나가버리면 그걸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물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엔 탈퇴하지 못한다는 예외 조문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점은 반드시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서에 꼭 존속기간을 명시하시는 게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탈퇴,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임의 탈퇴에 대한 불의의 타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담보장치를 해놓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임의 탈퇴라는 것은 동업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돌아가셨거나 파산했거나 이런 경우에 또 비임의 탈퇴 중에 중요한 게 제명이에요. 내쫓는 거예요. 너 나가. 강제로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임의 탈퇴죠. 임의 탈퇴는 그냥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고 비임의 탈퇴 중 제명은 나머지 사람들이 회의를 해갖고 너 한 명 나가. 이게 비임의 탈퇴인 거예요. 그래서 비임의 탈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하나여 그 제명당하는 동업자 위에 다른 동업자의 전원에 일치된 의결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명에서의 정당한 사유를 우리 판례는 크게 2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제명당하는 그 동업자의 귀책 사유. 2번째, 신뢰관계 파탄. 그래서 첫 번째, 제명당하는 동업자의 귀책 사유라는 것은 동업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동업 사무를 집행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할 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싸워. 안목하고 다툼이 있고 불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면 이게 도저히 사업이 안 될 정도. 그런 경우를 신뢰관계 파탄으로 봅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의사 선생님들 동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산부인과나 피부과나 이런 것도 동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 특히 의사 선생님들 동업 관계에서 이 제명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임의 탈퇴, 비임의 탈퇴 이렇게 다 이 탈퇴라는 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탈퇴의 경우 탈퇴자는 그 순간부터 탈퇴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동업계약자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를 상실하고 본인의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지분 계산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분 계산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뭐냐면은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탈퇴는 그냥 그 사람이 나가는 거고 사업체는 존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탈퇴자가 나가고 영업이 존속하는 영업권을 포함하는 영업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보통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업관계 종료는 해산, 탈퇴 하나시고 두 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 첫 번째로 탈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